센토스랑 센토스 7이랑 그리고 로키 9이랑 우분투 요 3개 설치 오전에 할 거고요. 보통 이 과목을 나가면은 환경 구성하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 한참 걸려요. 그래서 뭐 IP 세팅하고 이러는데 IP 세팅하려면은 어떤 파일을 건드려야 되는데 그 파일 건드릴 때 VI 편집기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나중에 VI 편집기를 다 자세하게 배울 건데 배우기 전에 오늘 IP 바꾸면서 간단하게나마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좀 많이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차근차근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설치 파일 다운로드 다 받으셨으면은 PPT 보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림 그려줄게. 이제 우리가 컴퓨터가 있어요. 이 컴퓨터에 우리가 OS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 하드웨어를 관리 감독해주는 아이가 OS였었어요. 한 개의 컴퓨터에는 한 개 OS밖에 못 가잖아. 지금 우리가 윈도우 사용하고 있죠. 근데 요 한 개의 컴퓨터에다가 여러 개의 OS를 깔아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를 보통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멀티부팅, 또 하나는 가상화.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이 멀티부팅에 대한 개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 우리가 디스크, 하드디스크가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하드디스크 한 개밖에 없어. 이 상태에서 하드디스크를 한 개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로 나눠서 쓰는 거, 요거를 뭐라고 한다 그랬지? 파티셔닝. 파티셔닝으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나눠요. 하드디스크의 제일 꼭대기에 뭐가 달린다 그랬죠? 0번 섹터에 뭐가 달린다 그랬지? 기억해야 돼. MBR. MBR이라는 게 달려.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는 애가 달려요. 마스터 부트 레코드에 우리가 부팅할 때 부트 코드가 안 달려 있으면 OS를 설치를 해놔도 부팅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팅 가능한 USB를 만들어서 OS를 설치한다 이럴 때 요 MBR 영역에 부트 코드가 달려 있는 이런 경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한 개의 디스크에 한 개는 윈도우, 한 개는 리눅스 이렇게 깔면은 한 개 컴퓨터에서도 두 개의 OS를 사용할 수 있기는 해. 단점은 뭐라 그랬어? OS를 서로 바꿀 때 리부트를 해줘야 돼요. 부트로더가 어떤 애를 부팅을 할지 골라야 되거든. 리눅스 깔려있는 애를 돌리려면 부트로더는 부팅하는 과정 중에 동작을 한다 그랬어. 둘 중에 하나만 부팅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현업에서 이걸 사용하기는 어렵고 정말 특수한 경우 아니면 멀티부팅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보통은 이 가상화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OS를 실행을 시킨다. 그래서 가상화가 뭔지를 배우고선 넘어가야 우리가 뭔지를 알고선 설치를 해야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가상화, 하이퍼바이저 얘기를 한번 하고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이퍼바이저의 정의. 그래서 하이퍼바이저를 쓰니까 서버 한 대에서 리노시를 3개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이퍼바이저의 분류는 총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가상화, 반가상화, 네이티브 방식, 호스티드 방식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두 번째 수준이라는 단어 요거 조금만 인지하고선 넘어갑시다. 뒤에 붙어있는 모델명이 워크스테이션이잖아. 얘는 ESXi 다르잖아. 둘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VM웨어라는 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인데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전가상화랑 이 네이티브 방식은 사실 똑같아. 말이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다를 뿐인 거지. 전가상화와 네이티브 방식은 똑같다. 이 두 번째 수준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컴퓨터가 있으면 이 컴퓨터를 하드웨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하드웨어를 1번 첫 번째 수준, 두 번째 수준을 하이퍼바이저. 이게 이제 두 번째 수준이라는 얘기인 건데요. 쉽게 말하면은 OS를 안 쓰고 OS 자리에 하이퍼바이저를 깐다는 얘기야. 당연히 리눅스 기반이라서 아주 간단한 뭐 IP 설정이라든가 뭐 호스트 설정이라든가 뭐 인터넷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기능이 달려있는 리눅스가 달려있기는 하긴 해요. 근데 그게 곧 서버로 쓰이는 건 아니고 하이퍼바이저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하이퍼바이저로 사용을 해서 안에 게스트 OS를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은 내가 어쨌든 우리가 서버를 만들 거잖아. 서버를 만든다는 얘기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자원을 아낌없이 전부 다 끝까지 쥐어 짜내서 소비자들한테, 즉 이 게스트 OS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 자원들을 최대한 많이 뽑아서 지원해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 단점은 뭐냐면 이 OS 단에 깔리는 하이퍼바이저 여기 안에 OS에 관련된 기능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좀 불편해요. 심지어 핑 때리고 IP 설정하고 이런 것들도 좀 불편해. 선생님 옛날에 이 하이퍼바이저에 젠 서버랑
KVM이랑 VM웨어 요 세 개 갖다가 BMT 해본 적이 있는데 와 이거 너무 복잡스러워가지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다가 사실은 요 호스티드 방식 반가상화 방식이 먼저 나왔거든요. 먼저 나왔다가 전가상화로 옮겼다가 요즘엔 다시 반가상화가 쓰이고 있는 형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 번째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인즉슨 컴퓨터에 OS가 깔리는 거야. 우리 지금 컴퓨터에 윈도우 깔려 있죠. 요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랑 비슷한 방식이란 얘기. 하드웨어에 OS를 깔고 OS의 프로그램 형식으로 하이퍼바이저를 까는 거예요. 하이퍼바이저 안에 게스트 OS를 또 까는 거지. 뭔가 거치는 게 많아지지 않아? 거치는 과정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오버헤드라는 개념 배웠었죠. 약간 쓸데없는 값들. 프로그램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값들인데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쓸데없는 값들. 그래서 쓸데없는 로드 값들이 좀 증가하게 되는 단점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반가상화의 장점은 관리하기 편한 거. 대신에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해서 자원 소모량이 많다. 심지어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에 컴퓨터에 이제 호스트 방식을 호스트 OS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게스트 OS라고 부르거든. 호스트 OS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이퍼바이저만 깐 다음에 게스트 OS로만 사용한다고 해도 얘 설치할 때 뭐 기본적으로 뭐 그냥 OS 뭐 메모리만 뭐 4기가 5기가 먹고 시작하지. 하드디스크 뭐 한 100기가 뭐 잡아먹고 시작하잖아. 그만큼을 먹고 시작하니까 자원 소모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편한 거야. 처음에 개발됐을 때는 선생님 기억에는 IBM이라는 회사에서 요 반가상화 방식을 처음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아까 말했던 이런 단점들 때문에 전가상화 방식으로 바뀌어서 사용이 됐었어요. 2013년, 2012년 요즘에 완전 붐이었던 것 같아. 지금 무슨 클라우드, 도커 이런 애들처럼 그때 당시에는 전가상화가 엄청 붐이었었어요. 그래서 VM웨어의 ESXi라는 모델이랑 제서브랑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쓰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하드웨어가 너무 상향 평준화가 됐어. 옛날에는 사스 디스크가 72기가짜리 하나 사더라도 72기가 너무 작고 한 128기가짜리 디스크 한 장 사더라도 그거 하나 20만원, 뭐 15만원 이랬단 말이야. 디스크 한 장에. 사스는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보다 속도가 조금 더 빠른 방식을 사스라고 해요. 옛날에 SSD 나오기 전에는 사스를 많이 썼었는데 엔터프라이즈급에서 말하는 거지. 비쌌는데 요즘에는 뭐 SSD 나오고 이러면서 가격이 너무 저렴해져가지고 막 500기가짜리 막 20장 한 개 서버에 넣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100기가 잡아먹는 거 정도는 세발에 낀 거야.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조금 비쌌는데 요즘에는 뭐 한 16기가 갖다가 꽂아도 뭐 10만원 언더지 않아? 5만원이면 16기가 구하지 않나? 좀 싼 거 사면은? 그래서 서버 하나 안에 128기가 달고 그래요. 메모리를. 거기에서만 4기가 5기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 없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하드웨어의 상향 평준화로 인해 관리하기 편한 반가상화 방식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명망 높은 애가 요 VM웨어라는 애고 제일 유명하고 이런 것들을 상용이라고 불러요. 상용이란 얘기는 돈 받고 판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요 VM웨어를 사용을 하려면은 돈 주고 라이센스를 사와야 된다는 얘기. 시리얼만 입력하면 되거든. 다운로드는 공짜로 받을 수 있는데 사용하려면 시리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요 시리얼에 돈이 붙어요. 그래서 요 시리얼을 돈 주고 구매해야 된다. 공짜 버전도 있는데요. 공짜 버전은 버추얼박스라고 불러요. 자바에서 만든 건데 요거는 약간 UI가 좀 못생기고 알 수 없는 에러들이 많이 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서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편, 테스트 용도로, 실습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편. 요거 말고도 또 유명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하이퍼V라는 데가 있어요. 하이퍼바이저랑 하이퍼V랑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이름을 되게 잘 만든 것 같아. 하이퍼V 하면은 하이퍼바이저라고 약간 대명사처럼 떠올리게 만들게 이름 잘 만든 것 같은데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 VM웨어랑 거의 또이또일 거야. 1등, 2등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띄어팔기를 잘해. 옛날에 인터넷 세상이 처음 열렸을 때 인터넷 브라우저가 윈도우에 깔려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구글 크롬부터 시작해서 파이어폭스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나서부터는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윈도우를 만약에 윈도우 서버로 구축을 한다. 하이퍼바이저로 이용해서 게스트 OS를 구축한다고 한다. 윈도우에다가 VM웨어를 까나 윈도우에다가 하이퍼V를 까나 하이퍼V는 윈도우 서버 안에 공짜로 달려와 있는 앤데 이미 돈 주고 요 서버 버전을 돈 주고 사는데 굳이 VM웨어를 돈 주고 또 살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이퍼V를 사용하는 편. 그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정성이 더 높은 VM웨어를 사용해야겠다 싶은 사람들은 돈 주고서 VM웨어 시리얼을 따로 계약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사야. VM웨어 너무 좋아요.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다 보니까 하이퍼V라는 애는 점유율이 높은데 특히나 센토스 6 버전 같은 경우에는 올리면 알 수 없는 에러들이 너무 많이 나요. 정말 언노운 에러라고 또 영어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이퍼V 다
다 배울 건데 하이퍼VA는 센토스 6 버전들은 절대로 안 어울리는 걸 강추하고 싶어요. 7이랑 뭐 8 넘어오면서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하긴 한데 진짜 언노운 에러가 많이 나요. 그렸던 그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갖고 온 건데요. 타입 1 여기 이제 전가상화 방식이겠죠. 하드웨어에 하이퍼바이저 바로 깔아요. OS가 달려 있기는 하긴 한데 굉장히 낮은 수준의 OS가 설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OS들은 여기 가상 게스트 OS라고 부른다 그랬죠. 게스트 OS들이 하이퍼바이저 안에 설치가 돼서 사용되는 방식들을 전가상화 방식이라고 부르고요. 하드웨어의 실제 OS, 우리가 사용하는 호스트 OS들, 윈도우들을 보통 사용을 하는데요. 윈도우에 하이퍼바이저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를 하는 거죠. 옛날에 전가상화 방식이었다가 이 반가상화 방식으로 다시 다 돌아오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반가상화 방식을 많이 쓴다. 이 정도까지만 보고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 하이퍼바이저의 종류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사용되는 회사들, 벤더라고 보통 불러요. 제조사를 벤더라고 부르는데 하이퍼바이저를 만드는 벤더사들, 하이퍼바이저 프로그램을 만드는 벤더사들을 쭉 갖고 왔어요. 시크릭스라는 회사가 스토리지, 그러니까 서버가 달리고 그 위에 스토리지가 달리면은 저장 공간을 막 만들어줘서 큰 디스크 하나 꽂는 거랑 같은 건데요. 데이터가 너무 큰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막 광 케이블 꽂는다든가 시리얼 케이블 연결해서 약간 대역폭을 늘려주는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이 시크릭스가 그걸 잘 만드는 회사였어. 스토리지를 잘 만드는 회사였는데 내 기억에 이 시크릭스가 어디 중국 기업한테 넘어간 걸로 난 기억을 하거든. 얘가 원래 미국 회사였는데 중국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VMware를 제일 많이 쓰는 편. 비용 지출을 좀 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윈도우에다 하이퍼V 올리는 편. 하이퍼V가 MS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호환성이 윈도우 계열 OS들이랑 좀 잘 맞아. 윈도우에 어떤 OS를 올려도 에러 나는 경우를 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리눅스랑 잘 안 맞아. 우리 같이 이제 웹 서버 만들고 말 사람들은 하이퍼V를 쓰는 걸 나는 비추하고 싶어요. 뭐 게임 서버들 만들 때 윈도우가 유리하다고 했잖아. 게임 서버 만들어서 윈도우를 사용하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V 쓰는 거 추천. 혹시 C 언어 배워본 사람들이 있어요? C 언어의 포인터라는 개념 알아? 포인터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야? 뭘 지시해? 그치, 메모리의 주소를 지시하거든? 그러니까 메모리가 이만큼 많으면은 그 중에서 이만큼을 내가 갖다 쓰겠다라는 느낌인데요. 우리가 위에서 보는 이런 VMware랑 하이퍼V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요만큼을 떼어 쓰겠다고 지시를 내버려. 남들이 못 들어와. 이런 느낌이야. 근데 도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처럼 메모리를 요만큼 쓰겠다고 용량만 가정을 하면은 여기를 쓸 수도 있고 저기를 쓸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보이지. 근데 C 언어가 좋은 건 뭐야? 방어 속도가 빠르지. 반대로 말하면 VMware와 하이퍼V가 퍼포먼스가 조금 더 좋다는 얘기야. 대신에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도커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측면이에요.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완전 사견인데,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서버 용도로 상용 목적으로 쓸 거면은 도커는 안 쓰는 걸 추천해주고 싶어요.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서버는 안정적인 게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 좀 쉽게 말해서 도커 안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 있는 요 OS들이 껐다 켜지면은 IP가 날아가. IP가 고정이 안 돼. 그래서 요 IP가 바뀌는 서버는 사실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커를 조금 비추해주고 싶고요. 서버가 껐다 켜져도 IP가 고정되는 이런 것들을 위주로 쓰는 걸 추천해주고 싶어요. 오케이, 하이퍼바이저 여기까지 하시고요. 설치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